밤에 겨우 잠들었는데 한두 시간 지나 화장실 때문에 깨는 분들 계시죠? 다시 누우면 금방 잠들 것 같지만 막상 침대에 돌아오면 눈이 말똥말똥해질 때가 있습니다. 한 번 깨고 또 한 번 깨고 새벽녘에는 잠을 잔 건지 뜬 눈으로 밤을 보낸 건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원래 그런가 보다. 물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깨지? 잠보다 화장실 때문에 더 힘들다. 그런데 밤중 화장실은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만 생기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밤잠을 끊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봄이 오다입니다. 오늘은 자다가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는 60대 분들이 자기 전 확인해보면 좋은 생활 습관, 즉 밤중 화장실 횟수를 줄이는데 참고할 수 있는 저녁 습관을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내용은 여러 건강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쉽게 풀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밤중 소변이 갑자기 심해졌거나 소변 볼 때 통증이 있거나 혈뇨, 심한 갈증, 다리 부종, 숨참,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다면 단순한 습관 문제로만 넘기지 말고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직전 물을 몰아서 마시는 습관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목이 마른 느낌이 예전보다 둔해질 수 있어서 낮 동안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낮에는 바쁘거나 귀찮아서 물을 거의 안 마시다가 저녁이 되어 갑자기 생각나서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경우입니다. 오늘 물을 너무 안 마셨네. 자기 전에 한 컵은 마셔야지. 이렇게 저녁 늦게 물이 몰리면 자는 동안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에서도 야간료를 줄이기 위해 저녁 식후 수분 섭취는 줄이되 아침과 점심시간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도록 안내합니다. 중요한 건 물을 무조건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 마시는 시간을 밤으로 몰아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과 낮에 나누어 마시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조금씩만 마시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자기 전 목이 마르다면 큰 컵으로 벌컥벌컥 마시기보다 몇 모금 정도로 가볍게 적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 찌개, 과일, 수박, 차도 몸에 들어가면 모두 수분입니다. 저녁에 국물을 많이 마시고 과일까지 듬뿍 먹고 자기 전에 물까지 마시면 생각보다 많은 수분이 밤에 몰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이것입니다. 물은 낮에 나누어 마시고 자기 전에는 몰아서 마시지 않기. 밤중 화장실 때문에 잠이 끊긴다면 오늘부터는 물의 양보다 마시는 시간을 먼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저녁 커피와 진한 차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밤중 화장실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물만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커피, 녹차, 홍차, 콜라처럼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도 함께 봐야 합니다. 카페인은 잠을 방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녁 먹고 입가심으로 믹스커피 한 잔, TV 보면서 따뜻한 녹차 한 잔, 잠이 안 올까봐 술 한 잔. 그런데 이런 습관은 밤잠을 깊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보다 새벽에 깨거나 화장실에 가게 만드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잠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이 깊지 않고 중간에 깨는 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졸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밤중에 잠이 깨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중 화장실 때문에 힘든 분들은 저녁 이후 커피와 술부터 줄여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가 꼭 필요하다면 오후 이른 시간으로 옮기고 저녁에는 보리차, 따뜻한 물, 카페인 없는 차처럼 부담이 적은 음료로 바꿔보세요. 세 번째는 자기 전 화장실을 미루는 습관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잠들기 직전에 화장실 가는 것을 잊습니다. TV를 보다가 졸려서 바로 눕거나 휴대폰을 보다가 눈이 감겨 그대로 잠들거나 조금 있다 가야지 하다가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자는 중간에 소변 때문에 잠이 깰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도 취침 전 꼭 소변을 보고 자는 습관을 안내합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습관이지만 밤잠이 자꾸 끊기는 분들에게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양치하듯이 불을 끄듯이 화장실에 한 번 다녀오는 것을 잠자리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변이 마렵지 않은데도 너무 자주 억지로 가는 습관은 오히려 방광이 작은 신회도 예민해지는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핵심은 불안해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잠들기 전 한번 편안하게 다녀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리 붓기를 그냥 두는 습관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치십니다. 화장실 문제인데 왜 다리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낮 동안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붓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발목이 묵직하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종아리가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낮 동안 아래쪽에 몰려있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서 몸 안에서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는 동안 소변이 더 마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다리 붓기가 심하거나 한쪽만 붓거나 숨이 차거나 가슴 답답함이 함께 있다면 단순한 생활 습관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꼭 병원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붓기라면 저녁에 다리를 조금 올리고 쉬거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걷고 오래 앉아만 있지 않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핵심은 이것입니다. 저녁 다리 붓기도 밤중 화장실과 연결될 수 있으니 저녁 몸 상태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다가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는 60대 이상 어르신분들이 자기 전 확인해보면 좋은 습관은 4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직전 물을 몰아서 마시는 습관입니다. 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침과 낮에 나누어 마시고 저녁 늦게 몰아 마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저녁 커피와 진한 차, 술입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밤잠과 밤중 화장실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저녁 이후에는 줄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자기 전 화장실을 미루는 습관입니다. 잠들기 전 편안하게 한번 다녀오는 것을 잠자리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넷째, 저녁 다리 붓기를 그냥 두는 습관입니다.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은 저녁에 가볍게 움직이고 잠시 다리를 올리고 쉬는 것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밤중 화장실은 단순히 참으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잠을 끊기게 하고 다시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밤길 낙상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물은 낮에 나누어 마시기, 저녁 커피와 술 줄이기, 잠들기 전 화장실 다녀오기, 저녁 다리 붓기 살펴보기, 이 4가지 중에서 오늘 당장 하나만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밤잠은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몸이 조금 더 편안히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항상 건강하세요.